TV조선에 단독 속보가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TV조선이 입수한 단독 기사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검찰로부터 이른바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지난해 통보를 받았는데 날짜를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죠. 그런데 아마 그 결과가 다 오는 10일로 정해졌나 봅니다. 이거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먼저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고 계속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예정대로 본인이 밝힌 바도 있고 그냥 검찰에서 요구한 시간이 12일부터 12일이었는데 9일까지가 지금 회기가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아마 공개 출석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일치 맞는 것이 낫고요. 지금 가서 최소한 밝힐 부분과 또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증거나 이런 것들은 진술 증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관련 공범들이 이미 기소가 돼 있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범이라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공범을 의미하는 건 아니시죠? 아니죠. 예, 아니고 네. 이제 그 검찰에서 이제 네. 주장을 하고 네. 있는 공소장에 네. 적힌 대로 네. 하고 있는 지금 네이버라든지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리적으로 따질 부분인지 사실관계를 따질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반박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법리적으로 이건 판단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술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가야 할 사건이고 본인이 헤쳐나가야 할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나가서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당에서도 낫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대의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제 결국 이제 이 논리는 이런 거잖아요. 법적인 논리. 이제 두산건설에 민원을 했고 그 민원을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최측근이었고 결국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를 해서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재명 시장도 결국은 뇌물수수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논리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검찰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 논리를 들이밀 텐데 네네. 이재명 대표는 어떤 논리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여기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뇌물이 무엇이냐? 근데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득이다. 왜냐하면 시장이 재선을 위해 성남시장으로서 재선을 되기 위해서 성남FC라는 구단에 광고비를 유치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어서 재선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 또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또 성과로 치적이었죠. 얘기를 네. 또 홍보를 했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성남FC는 성남 일화 구단이었었어요. 원래. 네. 그런데 그 일화 그룹에서 그 부분을 팔려고 내놨다가 매각이 되지 않으면서 성남시에서 그러면 시민구단으로서 이것을 유치해서 운영을 해보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광고비가 당시에 어떤 비슷한 시민구단에서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었는지 이런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두산건설의 본사가 이전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당시에는 병원 예정 부지였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부지가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치가 없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이거 해준 것이 아니냐. 이것이 그러면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지방세 유치를 위해서 근데 본사가 이전을 하면 세수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이전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일반 지자체에서도 시장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밑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이건 재판부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이 이제 법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 직접 출석을 하겠다, 결심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기소를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재판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10일에서 10일 사이에 검찰이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이 지나가면 주말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오늘쯤 어떻게든 이야기가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뭘 그렇게 뜸을 들이는지 그냥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의 턱 밑까지 이야기를 갖다 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나가기 싫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일단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10일 날 출석을 갖다가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기소는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체포를 10일 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찰이 그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네네. 그때는 이제 그 체포동의안 필요 없이 체포 네.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10일 날 검찰이 체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임시국회를 소집하는데도 시간이 한 사흘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에서 지금 또 그 10일부터 다시 회기를 시작하게끔 임시국회를 할지 여부가 그게 문제가 될 것이지 제가 봤을 때 검찰에서는 일단은 그 체포영장을 받든지 아니면 뭐 체포를 갖다가 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검찰 조사 여부나 이제 조사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역시 이제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체포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임시국회 회기가 9일날 끝나는데 다음 임시국회를 바로 이어서 소집을 하려면 아마 2, 3일 정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 적어도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는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소식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9일로 임시국회를 끝내고 그 다음에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검찰이 정말 체포를 시도를 한다면 그거는 국회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과 상관없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